박 앵커님, 이 9일날 서울고법 형사 7부가 이재명 대통령의 선거법 위반 혐의 대법원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내린 것을 헌법 84조를 들어가지고 이 사실상 재판 중지를 선언을 했어요. 거기에서 뭐 법률적 용어는 추후 지정을 한다. 추정이라고 한다고 그러네요. 추후 기일 지정. 줄여서 뭐 법률가에서는 그러나 사실상 끝난 거죠. 끝난 거죠. 네, 뭐 이거 재판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선언이나 다름없는데 5년간 이제 이 재판 못 열어요. 네. 그런데 지금 법원 앞에도 뭐 여러 가지 현수막들이 나붙고 시위도 벌이고 그러는 것 같은데 또 국민의힘에서도 이 반발 기류가 아직은 사그라들지는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 국민의힘 법률위원장인 지준혜 의원이라든가 또 한동훈 전 대표 같은 분들은 이 검찰이 재판부가 이렇게 결정한 데 대해서 대법원에 항고를 해라. 이거 일개 재판부 결정 아니냐. 그러면은 대법원에 항고를 하면 대법원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갖고 이 헌법 조항에 대한 해석을 제대로 할 것 아니냐. 그렇게 항고를 하라는 게 하나가 있고 네네. 또 하나는 재판부 기피 신청도 검찰이 할 수 있는 거 아니냐. 네. 그 재판부 기피 신청은 이재명 대통령이 그동안 재판을 하면서 아주 제일 잘 써먹은 수법 아닙니까? 이른바 침대 축구 전략으로 그런 것들도 할 수 있는데 과연 그게 가능할지가 하나가 있고. 먼저 그 말씀부터 이제 좀 나눠서 하자면 주진우 의원 뭐 지난 탄핵 기간부터 참 열심히 싸운 참 열심히 했죠. 그런 투사죠. 한동훈 전 대표 뭐 말이 필요 없는 검찰 출신의 법무장관까지 지낸 또 법률 전문가고. 그런데 참 딱하다. 왜? 지금은 세상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검찰의 항고를 요청해서 그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구해보라. 이 교과서에 나오는 말이죠.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권력을 잡고 있을 때예요. 지금은 검찰 자체의 인사권이 다 누구에게 있습니까? 이재명 대통령에게 있는 거예요. 지금 심우정 검찰총장은 파리 목숨이에요. 언제 물러나도 이상할 게 없다. 지금 그냥 눈치가 왜 이렇게 없어 당신은 빨리 사법 처리 안 당하려면 나가. 지금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알아서 벌써 사표 내고 나갔고 검찰은 와해 직전이다. 뭐 지금 검찰은 힘이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합니까 이걸? 검찰이 뭐 항고를 통해서 대법원의 판단을 구해봐라. 교과서일 뿐이에요. 그건 말이 안 된다. 그리고 헌법 84조에 대해서 서울고법 형사 7부 이재권 부장판사. 이 사람은 우리법연구회 소속입니다. 그 밑에 박주영, 송미경 이 부장판사도 있습니다. 이 사람들도 우리 사법 흑역사 이름을 좀 올려야 할 사람들인 것 같아서 그런데 이재권 세 사람을 좀 다 같이 거론을 해야. 이재권 부장판사가 다 알아서 하는 거죠. 근데 이재권 부장판사가 말씀드린 대로 우리법 출신이고 또 하나는 2줄짜리가 기자들에게 전달이 됐어요. 재판을 연기한다. 추후 기일을 지정하겠다. 두 번째, 헌법 제84조에 따른 것이다. 딱 2줄 보냈어요, 기자들에게. 이게 뭔 소리냐? 기자들이 그걸 갖고 해석을 막 이제 하면서 쓴 거예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대통령은 재직 중에 형사 소출을 받지 아니한다는 그 규정을 적용했다는 거예요. 여기에 대해서는 양론이 있었죠. 그러니까 대통령 재직 이전에 시작된 재판에 대해서는 그건 그 소와 추가 나뉘기 때문에 재판은 계속돼야 한다는 게 제84조에 대한 해석이었잖아요. 그런데 이 서울고법 형사 7부가 결론을 내린 거예요. 재판도 중단된다고 본다라고 그냥 결론을 딱 내려줬어요. 그에 앞서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미 발을 뺐어요. 발 뺐죠. 그래 뭐냐면 각급 재판부가 알아서 할 일이다. 그래서 각급 재판부의 하나인 재량으로 결정할 사안이지 대법원이 이래라 저래라 할 사안은 아니다. 그러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은 이미 손을 뗐고 형사 7부의 이재권 부장판사 재판장이 그 말에 따라서 그 지시에 따라 결정을 했어요. 그러니까 재판을 중지했어요.
근데 이 재판은 못 열려요. 자, 이걸 놓고 한동훈 전 대표는 뭐 헌법 68조도 있다. 야, 헌법 68조가 뭐냐면 대통령이 문제가 있어서 재판에서 유죄를 받으면 60일 내에 대선을 다시 해야 한다. 잠꼬대 같은 소리죠. 그러니까 왜 이런 소리를 하는지 저는 이 두 사람이 검사 출신이고 하지만 정치 감각이 꽤 있다고 저는 보는데 참 세상 바뀐지를 모르는구나. 이거 하나만한 소리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정치적인 의미는 부여할 수 있을 거예요. 나는 한 거 했노라. 그런데 그렇죠. 정치인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재판을 중지하는 데 대해서 권력이 바뀌어갖고 저 사람들이 칼자루 쥐고 있으니까 우리는 입국 다물고 있어야지 뭐 방법 없네. 이럴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런 기록을 남기고 그런 투쟁사에 자기가 한 줄 쓴 거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나 아무런 방법이 없다. 그런 생각이 들고 현실 인식이 좀 안 돼 있다라는 좀 아쉬움을 지금 표시하고 두 번째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찬대 민주당 원내대표 차기 지금 민주당 대표가 가장 유력시되는 박 원내대표가 이런 말 했습니다. 재판부가 그렇게 재판을 연기해 준다고 하니까 고맙다. 잘 한 결정이다. 이러면서 뭐라고 한마디 더 했냐면 그러나 현재 국회 본회의에 올라와 있는 재판중지법 등 모든 이 민주당이 추진해온 법안들은 다 법으로 만들 거야. 이게 무슨 소리냐? 쐐기를 받겠다는 거예요. 박 원내대표가 나는 임기가 이제 다 됐으니까 그런 법안들 이른바 재판중지법이라든가 또 상법, 방송법 개정안 등은 곧 후임 원내대표가 선출이 되니까 그분의 판단에 맡기겠다 하면서 쓱 속도 조절을 했어요. 왜? 이 재판 중지를 일단 선언했으니까 이재명 대통령과 관련한 모든 재판들은 이제 다 똑같이 중지될 것이 뻔하니까 여기서 그렇게까지 몰고 가면은 국민 그렇죠. 여론도 나빠질 테니까 이런 때는 좀 한 템포 쉬는 게 낫겠다고 이렇게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속보로 또 나와 있더라고요. 박찬대는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이재명 대통령 건불 떼줘가지고 출사한 건불 찬대 아닙니까? 그래서 코찬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코찬대. 그런데 이 박찬대는요 물러나기 때문에 그러는 게 아니고 대표에 나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볼 땐 정청래가 그 호남 지역 위원장까지 맡아서 뭐 열심히 뛰었는데 아마 민주당 차기 대표는 정청래와 박찬대와 정청래 싸움인데 제가 민주당 출입을 하는 기자들 또 알고 있는 여러 민주당 그 관계자 지인들하고 얘기해 보니까 박찬대가 이긴대요. 당연하죠. 그렇죠. 이재명이가 정말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정도로 그렇죠. 그렇게 아꼈던 사람 아닙니까? 그리고 이제 이 정청래는 믿을 수가 없어요. 자기 정치를 하는 사람이라서 그 말 픽픽하고 자기가 대표되면 또 자기 정치할 사람이라 아마 이재명 대통령으로서도 절대 정청래 대표를 허용하지 않을 것이다. 그 뭐 아까 말씀하신 서영교나 김병기 중에 조만간 이제 원내대표가 되는데 똑같다 그러셨잖아요. 저도 그렇게 봐요. 근데 대표는 좀 달라요. 대표는 이 대통령실과 정부의 총리는 이미 김민석이 됐고 이재명 대통령, 김민석 총리, 박찬대 대표 이게 이재명 대통령이 꿈꾸는 완벽한 트로이카예요. 그렇다고 봐야죠. 이 삼위일체를 만들고 자 하는데 뜻이 있다. 그러니까 박찬대가 그 말을 한 것은 나 곧 대표 경선에 나가야 될 사람인데 이 온갖 문제가 있는 법에 내 손을 더럽힐 수는 없지. 그런 아주 탁월한 정치 감각. 그러니까 본인 생각은 아닌 것 같고 아마 누가 조언을 했고 이재명 대통령이 자네는 여기서 손을 빼. 그 병기나 영교가 누가 되든 알아서 할 거야. 이렇게 다 묵계가 끝난 사안이다. 그래서 이 법안의 처리는 그 원내대표 뭐 하나는 3선이고 하나는 4선인데 시키는 대로 다 할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피정도 묻고 오물 좀 튀는 거 겁내서는 절대로 원내대표 못 됩니다. 그래서 아마 원내대표 경선에서 그 모든 문제 있는 법안 제가 다 몸으로 다 맡고 가겠습니다. 서영교도 그럴 것이고 김병기도 그럴 겁니다. 김병기 원내대표 후보는 진작 선언을 했습니다. 네. 내가 최종 병기가 되겠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다 완전히 그냥 뿌리를 뽑아버리겠다. 이름 가지고 장난도 치네요. 김병기는 아시다시피 국정원 출신으로 인사처장 출신이죠. 뭐 온갖 그 공작과 협잡의 아주 달인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그 박찬대 대표 만들어주기 위해서 노란봉투법 쌀 관련 그 법도 그렇고 이게 지금 문제 많은 법들이 한두 개가 아니에요. 방송법도 마찬가지고 이런 온갖 쓰레기 더미 오물더미 법안들은 후임 원내대표가 하고 박찬대는 이제 승천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작전상의 후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여기서 또 하나 좀 짚고 넘어갈 부분은 물론 뭐 이재권 재판장 그 재판부가 결정을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과연 이재권 재판부가 단독으로 결정을 했을 것인가 아니면은 정치권이라든가 또 대법관 중에도 진보 대법관들이 있으니까 그런 분들과 소통을 했는 거 아닌가. 왜 그런 얘기가 나오냐면 얼마 전에 이재명 대통령이 김어준 유튜브인가에 나와가지고 그쪽하고 소통을 해가지고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해 주기로 했는데 갑자기 파기환송 판결이 나와갖고 너무 황당했다. 그렇죠.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은 그쪽하고 소통했다는 것은 대법원에 적어도 거기도 좌파 대법관이 2명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오경미하고 이용호고 네. 그런 분하고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 경우도 뭔가 소통의 일환이 아닌가. 더군다나 말씀하신 대로 이재권 이 부장판사는 우리법 연구회 출신 아닙니까? 그 사람들끼리 지금 우리법 카르텔이 아주 그냥 꽉 짜여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지금 사회 각 분야가 심지어 이제 법원까지도 지금 다 바람이 불었잖아요. 바람 불기 전에 누운 사람들도 많은데 지금은 바람이 거세게 불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권에 바람이 불고 있는 거예요. 이재명 정부는 이재명 대통령 혼자 만든 정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꽤 있거든요.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세력들, 이른바 원탁회의라고 불리는 원로그룹들이 뒤에 있고 또 그 아래에는 여러 계층의 이 사람들이 자기 몫을 주장하고 있는 정권이라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그 갈등이 지금 전혀 진도가 안 나가고 있지 않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재판 얘기가 나왔으니까 덧붙여서 하나 조금 뭐 얘기를 나눠볼 만한 것은 말씀하신 대로 정권이 바뀌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현실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키겠나 하지만 또 일부 언론이라든가 유튜브들은 어마어마한 일이 이재명 대통령한테 벌어질 것처럼 또 어떻게 보면 뻥튀기를 하고 있는데 대북 송금 사건과 관련해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이미 대법원 형사 2부에서 지난 5일에 7년 8개월 확정받았죠? 형을 확정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대북 송금 사건은 지난해 6월에 이재명 대통령도 공범으로 기소가 되어 있고 누가 보더라도 800만 불을 북한에 보내는데 부지사가 지사에 당시 지사가 경기지사가 이재명 대통령 아닙니까? 허가도 안 받고 결제도 없이 보낼 수는 없는 것 아니냐. 그건 상식적인 문제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통령은 보고를 들은 바도 없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무런 것을 자기는 모른다. 이렇게 지금 잡아떼 왔는데. 근데 그 재판이 이제 멈춰섰잖아요. 그 5년 뒤에나 열릴지 멈춰섰는데 말지 뭐 모릅니다. 일부 뭐 매체에서 보도된 걸 보면은 이 대통령이 경기도 도지사 시절인 2020년 5월 22일에 건국대학교 경제학과 교수인 최백은 교수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 최백은 TV에 출연해가지고 직접 그 동영상에 나오는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의 말이 북한에서 저희한테 경기도에만 요구한 게 있다. 저희는 최대한 해서 보내주려고 하는데 요구하는 수준이 너무 높아서 다른데 협력을 좀 받아서 만들어야 되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완전히 자백을 한 거죠. 이거를 보면은 북한과 협력은 길게 보고 또 투자를 해야 하는데 그러려면 작은 부분에서 서로 신뢰를 쌓고 조금이라도 주고받고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얘기한 걸 보면은 얼마나 딱 떨어지는 거예요. 딱 사실. 떨어진단 말이에요. 증거는 그런데
그 당시는 그래서 이런 대북 송금 사건이 일어나리라고는 생각도 못하고 경기도 지사였으니까 그러니까 그때 이제 속내를 얘기를 한 거예요. 이 사건은 그 뿌리를 좀 거슬러 올라가 보자면 문재인 정부에서 평양에 가서 공연도 하고 뭐 온갖 가수들 다 데리고 갔었잖아요. 그때 당연히 경기도의 지사였으니까 최문순 강원도지사도 가는 마당에 도세로 보나 뭐 뭘로 보나 경기지사가 당연히 갔었어야 된다고 믿었는데 문재인 정권에서 뺐잖아요. 그러니까 섭섭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고 사이가 안 좋았죠. 그때 틀어져 가지고 지금껏 아마 문재인 정권의 그 문 전 대통령하고는 말만 명문정당이지 거의 사이가 좀 틀어질 대로 틀어진 게 그때거든요. 근데 그러니까 이제 우회로를 뚫기 위해서 김성태 쌍방울 회장을 끌어들이고 그 거간 역할을 이화영이 해서 그렇죠. 그래서 800만 달러 그 중에 저기 말한 서로 주고받고가 그 800만 달러 중에 스마트팜 비용 500만 북한이 여러 비용을 요구했어요. 그 중에 스마트팜은 뭐냐면 북한은 메기 기르고 뭐 이렇게 무슨 양식이나 뭐 이런 거에 너무 지금 신경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을 해야지만 북한은 땅이 우리하고 달라 비옥하지도 않고 비료도 없어서 먹고 살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스마트팜의 팜이라는 데다가 대단히 김정은이 심혈을 기울이니까 근데 이 비용이나 기술을 가지고 있지 않아. 그러니까 돈을 좀 대주면 좋겠다. 그래서 무려 500만 달러를 책정을 한 거고 그 돈을 끌어들였다는 거잖아요. 자, 이 재판만 열면 지금 말씀하신 동영상이 얼마나 훌륭한 또 증거로 채택이 되겠습니까? 자, 그런데요. 재판이 안 열리면 아무 아무 재판을 이끌어갈 판사도 없고 있어도 그 사람은 지금 이제 이재권이 저렇게 했으니까 줄줄이 따라가면 돼요. 그렇죠. 그게 뭐냐면 이제 군대 갔다 온 분들 예비군 훈련 받으신 분들 알지만 향도라는 게 있어요. 여성분들은 잘 모르는 말인데 이 향도가 앞에서 방향 지시하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으로 가고 앞으로 가면 앞으로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게 향도입니다. 이재권이 향도가 됐어요. 그러니까 나머지 5개 재판의 판사들이 줄줄이 이재권 향도를 따라가게 돼 있단 말씀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곧다 재판은 멈춰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그 조선일보의 일면 제목을 제가 보니까 아주 정확하게 맥을 짚었어요. 이재명 대통령 사법 리스크 벗어났다. 그게 본질입니다. 권력을 쥐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하는 얘기가 있잖아요. 우리 안에 있을 때 호랑이를 다뤄야지 그 호랑이가 우리 밖으로 나갔습니다. 이미 뛰쳐나가가지고. 나가가지고 이미 역공채비에 나섰어요. 자기 세력을 다 데리고 와서 이 지금 동물원을 공격을 역으로 하고 있으려는 태세인데 막을 방법이 아무것도 없어요. 이쪽 동물원이라는 곳. 그게 곧 지금의 여권이고 아까 얘기한 뭐 주진우 의원, 한동훈 전 대표. 물론 그들의 그 결기와 의부는 알겠어요. 이런 말도 안 하고 갈 수는 없겠죠. 그러나 아무 소용이 없는 말들이다. 그러려면요. 지난번 대선에서 김문수 후보 좀 더 힘껏 도와서 이겼어야죠.